산신령님, 이곳의 모든 기운과 생명을 존경합니다. 제발 저에게 이 산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약초를 통해 제 할머니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걸으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산신령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록백세입니다. 민지가 병든 할머니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결국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인간과 자연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가족들에게 10년 동안 숨기려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자연이 선물한 위대한 유산. 약초꾼 김태수와 박선호 그리고 그들의 아들 김현미는 작은 시골에서 평화롭게 약초를 길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가족은 산삼을 캐러 험준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태수와 선옥 그리고 현미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러나 그날 절벽에서 불행이 닥쳤다. 선옥이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지며 사망하고 말았다. 현미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선옥의 죽음으로 인해 약초꾼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현미는 더 이상 이 길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미는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약초꾼의 길을 접었다. 태수는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태수는 홀로 남아 약초를 관리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30대의 젊은 여성 최민지가 약초꾼의 길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김태수 가족을 따랐던 동네 주민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골 친할머니에게 자라왔다. 친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민지는 약초꾼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 민지는 신만이의 길을 선택하여 그녀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초를 캐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길이 할머니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민지는 김태수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갔다. 태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민지를 맞이하며 그녀의 결심을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지에게 신만이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태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씨, 신만이의 길은 단순히 약초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깊은 유대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찾는 약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태수는 민지에게 직접 산속으로 나가서 약초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지에게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과 성공, 그리고 배운 교훈을 솔직하게 나누며 그녀가 더 나은 신만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태수는 마무리하며 말했다. 민지 씨,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자연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겠지만 당신의 진심과 노력은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지는 태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그녀는 신만이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태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지의 눈에는 새로운 길을 향한 결단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태수는 처음에는 민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지의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진정성을 보고 결국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태수는 부모 없이 자란 민지를 후계자 이상 친딸처럼 아끼며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돈독해졌다. 어느 날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날 민지와 태수는 산삼을 찾아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태수는 민지에게 산삼의 위치와 주변 지형을 설명해주며 안전하게 산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점점 더 험난한 지형에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민지는 절벽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산삼의 잎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산삼을 발견했다는 흥분과 기쁨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태수 선생님, 저기 산삼이 있어요. 민지는 손가락으로 절벽 아래를 가리키며 외쳤다. 태수는 민지의 시선을 따라 산삼을 보았다. 민지야, 저건 정말 귀한 산삼이야. 하지만 절벽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태수는 5년 전 아내가 절벽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떠올리며 민지를 말리려 했지만 그러나 민지의 눈에는 이미 산삼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단력 있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지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말렸다. 민지야, 위험해. 조심해야 해. 민지는 태수의 말을 무시하고 절벽을 내려갔다. 그녀는 손과 발을 이용해 바위를 잡고 조심스럽게 산삼이 있는 곳으로 손을 뻗었다. 로프가 모자란 것을 직감하고 민지는 그만 로프를 풀고 만다. 그러나 발밑에 돌이 흔들리며 그녀의 균형이 흔들렸다. 위험한 순간 그녀는 절벽 가장자리에 고립되는 상황이 되었다. 태수 선생님, 도와주세요. 민지는 절벽에 고립된 채로 외쳤다. 태수는 민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그는 재빠르게 민지에게 접근하며 손을 뻗었다. 민지야, 손을 내밀어. 내가 널 구할게. 태수는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발밑의 바위가 무너지며 그의 균형을 잃고 말았다. 태수는 민지를 붙잡은 채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민지는 태수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두 사람은 가파른 바위와 나무에 부딪혀 굴러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태수는 큰 부상을 입었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민지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태수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몸을 일으키며 태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태수 선생님, 제발 버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절박하게 외치며 태수의 부상을 살폈다. 태수는 고개를 약하게 저으며 손을 떨며 가방 속에서 약초 지도를 꺼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지에게 지도를 건네며 말했다. 민지야, 이 지도를 받아줘. 내가 평생 동안 찾아낸 약초들의 위치야. 내가 이 길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태수 선생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태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의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길을 계속 가야 해.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과 함께 태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민지는 태수의 손을 놓지 않고 흐느끼며 약초 지도를 꼭 쥐었다. 그녀는 태수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그의 유산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했다. 태수가 남긴 지도는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의 평생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태수의 마지막 희생과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10만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한편 현미는 어머니 선옥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후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로 떠났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도시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도시는 시골과는 달리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현미는 도시의 무관심과 냉정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리고 현미는 새로운 삶을 위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리한 투자를 했다. 처음엔 운이 좋았다. 몇 번의 성공적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그는 자신감에 차올랐다. 그러나 그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틀림없어. 이 종목이 급등할 거야. 현미는 자신을 다독이며 큰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주가는 예상과 다르게 폭락했다. 그의 자산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때부터 그는 빠르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제는 도박으로 한 방에 만회하자. 현미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카지노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박은 그의 삶을 더욱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박에 몰두했고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다. 돈을 모두 잃고 빈손이 된 현미는 도시의 빛나는 거리에서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문득 시골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고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도시의 화려함과 유혹에 빠져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후회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계절이 바뀌고 방황하던 어느 날, 현미는 아버지 태수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제야 그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현미는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빈집은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현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10만이로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현미는 민지와 함께 아버지 태수의 마지막 유산인 약초 지도를 들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10만이로서의 길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민지와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태수와 선옥의 영혼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현미는 비록 도시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다시 찾은 시골 생활에서 민지와 함께 자연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10만이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현미는 민지와 함께 태수와 선옥이 돌아가신 절벽에 100년이 넘은 천종산삼을 올려두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민지와 현미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이겨내고 태수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태수가 남긴 유산 중에는 산삼과 다양한 약초들이 그려진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도는 민지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현민과 함께 그 지도를 따라 약초를 모으고 전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태수가 세상을 떠난 후 민지와 현미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러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켜고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 현민을 향한 메시지. 화면에 태수의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다.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현민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만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기록으로 남기는구나. 나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너는 도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했겠지.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을 거야. 하지만 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아오길 바랬다. 태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나는 10년 전 말기암 판정을 받았단다. 그때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사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지. 너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산과 자연이 나를 치유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그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현민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들. 두 번째 영상. 민지를 향한 메시지. 이번 영상에서 태수는 산속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내가 할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단다. 내 열정과 용기는 항상 나에게 힘이 되었어. 너는 10만이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태수는 약초를 손에 들고 카메라에 가까이 가져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약초들은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친구들이야. 너도 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을 존중해야 해. 우리는 자연의 선물을 받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야. 항상 자연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영상. 두 사람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화면에는 태수가 산속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나왔다. 현민아, 민지야,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큰 슬픔을 주겠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지길 바란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나의 가르침과 유산을 이어받아 진정한 10만이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약초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이 지도에는 내가 평생 동안 찾아낸 약초들의 위치가 담겨 있어. 너희가 이 지도를 통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진정한 10만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 유산을 잘 이어받아 주길 바란다. 태수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다. 사랑하는 현민아, 민지야, 나는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너희에게 말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이제 너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지켜볼 거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 민지와 현미는 태수가 남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태수의 사랑과 가르침이 깊이 새겨졌다. 태수의 유산은 단순한 약초 지도가 아니라 자연과의 깊은 유대와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태수의 가르침을 따라 10만이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태수 선생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지와 현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태수의 마지막 유산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들은 태수의 영혼이 항상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민지와 현미는 태수의 후계자로서 10만이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태수와 선옥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해 나갔다. 태수의 유산과 약초꾼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갔다. 이제 산속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민지와 현미는 자연의 기운을 느끼며 태수의 뜻을 이어가는 진정한 10만이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가업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상, 자연이 주는 위대한 유산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약초를 찾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자연과 인간, 가족과의 깊은 유대가 담겨 있습니다. 김태수와 박선옥 그리고 그들의 아들 김현민이 처한 상황과 최민지가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과정은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태수의 마지막 기도와 그의 부상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힘, 그리고 민지와 현민의 새로운 시작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연과의 조화, 가족의 사랑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태수와 선옥 그리고 민지와 현민이 겪는 갈등과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민지와 현민이 함께 걸어가는 10만리의 길은 단순히 약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과의 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가족 간의 소중한 유대와 조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